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육각형 A, B, C, D, E, F가 있다. 그림과 같이 꼭지점 D를 중심으로 DE라고 하는 이 변이 직선 CD 위에 올 때까지 회전했습니다. 그렇게 회전하였을 때 변 AB와 변 BC가 지나간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휙, 휙, 휙. 뭐가 생각납니까? 휙, 에헤이. 오늘도 여러분이 이용했잖아요. 예, 자동차 앞 유리창 닦기.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럼 휙, 휙 지나고 회전했기 때문에 부채꼴하고 관련이 있죠. 그러면 그때 지나간 영역은 이와 같은 식으로 창이 닦이게 될 겁니다. 이 넓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넓이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공식을 알고 있는 도형으로 잘게 나누어서 들어가면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돼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또 다른 것은 이동식이더라도 넓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회전이라는 말이 나왔잖아. 회전이요.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잘라서 옮겨 보겠습니다. 잘라서 옮겨 볼게요. 어떻게 잘라서 옮기죠? 선생님, 자, 선생님, 왜요? 왜 이렇게 했어요? 나 부채꼴을 좋아해. 나 잘라서 옮기려고 그래요. 나 잘라서 옮기려고 그래요. 옳지. 눈치챘죠, 그죠? 요놈은 잘라서 이리로 옮겨가 버리고요. 이놈은 잘라서 이리로 옮겨가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큰 부채꼴 넓이에서 이 작은 부채꼴 넓이를 빼주면 됩니다. 자, 제가 중요한 말을 했어요. 도형을 옆으로 옮기더라도 넓이, 크기, 모양 변하지 않습니다. 합동이라고 합니다. 회전했을 때 합동이에요. 모양, 크기 안 변해요. 위치만 달라질 뿐이에요. 그러면 넓이나 부피등은 어떻게 구하니? 기본 공식에 맞도록 껴 맞추면 돼요. 여러분이 배운 넓이 구하는 공식 뭐 있어요? 삼각형, 여러 가지 사각형, 그리고 원의 일부인 부채꼴, 예, 그걸 이용한 겁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영역의 넓이를 S라고 하면요. 근데 부채꼴인데 중심각이 필요하네요. 이건 뭐예요? 정육각형이요. 몇 도 회전한 거예요? 60도. 에이, 이건 알고 있잖아요. 60도. 60도는 원전체 몇 분의 몇? 원전체 몇 분의 몇? 360대 6분의 1이에요. 저는 부채꼴 넓이 공식을 못 외웁니다. 원의 일부기 때문에 원 넓이 몇 분의 몇인가 하면 이렇게 합니다. 자, 나는 반지름이 얼마? 4요. 4에서 16파이. 나는 반지름이 얼마? 2. 4파이. 끝. 해결됐습니다. 따라서 나 계산해주면요. 잠깐만요. 12. 예, 2파이. 끝. 해결됐어요. 어떻습니까? 기본 원리만 잘 알고 있으면 이렇게 쉽습니다. 뭐라 그랬죠? 휙, 휙. 자, 자동차 앞 유리창 닦는 거 있죠? 영어로 뭐라 그러나요? 저 영어 발음 잘 못해서 얘기 안 할래요. 그냥 유리창 닦기 지나간 거예요. 부채꼴 넓이를 이용해서 더하고 빼면 됩니다. A, B, C가 지나간 영역. 네, 이동식이더라도 크기와 모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도형이 되도록 잘라서 옮겨주면 됩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가 1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3인 직사각형 모양의 색종이가 있다. 뭐 도배지나 타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8장, 내가 11장, 내가 5장입니다. 모두 사용하여 겹치지 않게 빈틈없이 이어붙여 큰 직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직사각형 모양의 바닥을 이 세 가지 모양의 타일로 여분 없이, 버리는 거 없이, 부족함 없이 꽉 채우려고 해요. 그러면 알맞게 재료비가 계산되잖아. 그러면 내가 돈 많이 벌 수도 있고, 내가 만일 집주인이라면은, 그거 아닌데요. 저 재료가 과다하게 책정됐는데요. 저는 이사할 때도 그렇게 계산해 줍니다. 이거 몇 도고 몇 도니까는 이 짐
창문으로 빼야 됩니다. 계산을. 그러면 이사 집 옮기는 사람 저를 한참 쳐다보면 수학생이 있어요. 그래요. 나 수학생인데요. 자, 볼까요? 그때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는? 이라고 물었습니다. 자, 문제를 가만 봤더니 이거 8장, 11장, 5장으로 직사각형을 만들었을 때에 한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둘레 길이 물었죠. 여러 가지가 있다면 둘레 길이의 최대 최소를 물었겠죠. 그리고 또 만들었을 때 직사각형의 변의 길이는요, 1, 2, 3을 더하고 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전체 넓이는 변함이 없죠. 빈틈없이 다 사용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전체 넓이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넓이가 1인 것이 8장입니다. 8. 넓이가 6인 것이 11장입니다. 66. 넓이가 9인 것이 9장입니다. 9, 45. 따라서 덧셈으로 넓이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왔습니까? 119입니다. 큰 직사각형의 넓이죠.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이기 때문에 나를 소인수 분해해야 되겠죠. 119가 얼마 곱하기 얼마 한참 해야 될 겁니다. 7, 7이 49잖아. 1 곱하기 7, 7이잖아. 예. 7 곱하기 17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거 있니? 없어요. 1 곱하기 119는 얘 때문에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알았습니다. 가로, 세로가 7 곱하기 17인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답은 일단 나왔네요. 그죠? 답은 가로가 7, 세로가 17이기 때문에 둘레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2배의 7 더하기 17이라고 해서 답은 일단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만 들렁 내가지고는요,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24인가요? 그래서 48이 나오나요? 답은 나왔어요. 그런데요, 간혹 가다가 경시대 문제 같은데 답 없음도 있을 수 있어요. 만들어질 수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뭘로 해야 돼요? 1, 2 또는 3 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7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보겠습니다. 1, 2, 3을 적당히 더해서 7을 만드는 방법. 1을 4번, 그리고 3이 한 번 있으면 7이 나옵니다. 1짜리 4개를 넣고 3짜리 이놈을 하나 놓으면 7이 만들어져요. 즉 가로가 하나 결정됐죠. 그 다음에 17을 만드는 방법은요, 1이 2번, 그리고 3이 많이 있기 때문에 3을 많이 쓰려고 그래요. 3이 5번 있으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놓으면 이와 같은 모양이 될까 볼까요? 17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17을 만들기 위해서 조그맣게 제가 표시할게요. 1 옆으로 좀 길게 나옵니다. 1이 2개에다가 3이 5개입니다. 3 5개를 한번 나열해 볼까요? 예, 좋아요. 3 하나. 왜 큰 걸 했나요? 예, 큰 거 해볼게요. 옆으로 좀 길게 나갑니다. 2, 예, 5개 나가야 됩니다. 3, 예, 4, 예, 3, 5. 안 되면 지우고 다시 하면 돼. 답은 이미 나왔는데요, 선생님. 아니, 수학 잘하려면 답 나왔다고 해서 만족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자, 그 다음은 이쪽으로 또 세워야 돼요. 1이 몇 개? 하나, 둘, 셋, 4개. 그리고 3이 1개인데 3 이미 5장을 다 써버렸는데요. 그럼 이거 가져다 쓰면 되잖아. 3, 2. 그럼 1, 8장은 여기 다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갖다 써야 되는데 3, 2, 11장이 아직 남아있잖아.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장 끝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가로, 세로가 7 곱하기 17인 직사각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내용에서는 뭘 이용했는가?
소인수 분해예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복잡하게 했을 때는요. 여러분 중3에 가면 아마 인수분해를 배울 거예요. 적당히 이 중에 하나를 x라고 놓고, 이를테면 3을 x라고 놓고, 나머지는 x제곱이라는 것이 5장, 넓이가 2x인 것이 11장, 넓이가 1인 것이 8장이라고 놓고 다 더하면은 119가 아니라 x에 대한 2차식이 나옵니다. 그 2차식을 인수분해해서 풀어도 돼요. 근데 그거는 이거부터 복잡할 때고, 지금은 공교롭게도 두 소수의 곱으로 딱 인수분해되는 색종이를 줬습니다. 좀 어려웠죠? 이 문제 맞춘 친구 손 들어보세요. 예, 자랑해도 됩니다. 오늘 맛있는 거 하나 사달라고 하십시오. 자랑해도 된다고, 내가 그랬다고 하십시오. 히스토그램을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나타낼 때, 히스토그램을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어떻게 나타내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점 찍어서 선으로 연결하면 되는 것. 자, 그때 이 꼭지점에 대하여 다음 식의 값을 평균이라 하자. 꼭지점의 y좌표의 총합, 도수분포 다각형에서 y좌표가 뭐예요? 도수죠. 도수의 총합분의, 그 다음에 이 계급의 중앙값이에요. 다 곱해서 더한다. 이미 사실은 말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이 도수분포 비슷한 표에서 평균 구하는 거 배웠죠. 그거하고 같은 식입니다. 자, 그리고 그림은 오른쪽 어느 지역에 4월 한 달 동안 일별 최고 기온을 조사하여 만든 히스토그램이다. 올해 이 지역에 4월 한 달 동안 일별 최고 기온의 평균을 구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히스토그램을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주어져 있네. 11도 이상, 15도 미만이 5일 있었다. 그 다음 15도 이상, 19도 미만이 8일 있었다.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쭉 주어져 있습니다. 자, 나를 어떻게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만든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점을 찍잖아요. 여기에 점을 찍고, 여기에 점을 찍고, 여기에 점을 찍고, 여기 점 찍고, 그리고 여기 점 찍어서 이렇게 연결한 것이 도수분포 다각형입니다. 이 도수분포 다각형 가지고 평균이라는 걸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럼 이 점의 좌표를 알아볼까요? 한 가운데 점이기 때문에 13,5가 될 겁니다. 이 점의 좌표는요, y좌표 제로이기 때문에 굳이 표시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도 보면요, x좌표가 17, 가운데 17이고 17, 8이라는 걸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도요, 21 그리고 11이라는 걸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 봤더니 25, 6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굳이 가져다 표시한다면 29, 제로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굳이 가져다 표시한다면 9, 제로입니다. 자, 이와 같이 꼭지점이 모두 다 구해졌습니다. 그러면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평균은 어떻게 해요? 아까 뭐라고 주어진 그 식대로 계산하면 되죠. 먼저 y좌표 총합을 구해야 되죠. 0인 것은 따질 필요가 없고 5 더하기 8 더하기 11 더하기 6, 5, 8, 11, 6 몽땅 다 더하고요. 자, 식을 제가 쭉 써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x, y 좌표끼리 곱하라고 그랬으니까 13 곱하기 5, 그 다음에 17 곱하기, 계산이 좀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미 해본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처음 봤나요? 근데 해본 친구들은 이렇게 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이거 곱하고 더하고 다 계산하십시오. 계산하면 그 결과 분모는 30이 나오고요. 분자 이런 것 다 계산했습니다. 582가 나와요. 나를 약분해서, 아니요, 그냥 그대로 계산하면 되네요. 3으로 약분해서 계산해도 되고요. 그럼 10분의 194가 나와요. 따라서 나는 19.4 단위를 나타내면 평균 기온은 19.4도씨입니다. 됐죠?
이 문제를 제가 낸 이유가 있습니다. 도수분포 다각형 잘 알고 있습니다. 히스토그램도 물론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히스토그램을 이용해서 도수분포 다각형을 만드는 방법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한다는 걸 아마 제대로 기억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린 분포에서 핵심이 되는 대표값으로 평균이라는 것을 이미 초등학교에서 배웠는데 왜 중학교 1학년에서는 히스토그램이나 도수분포 다각형에서 평균을 배우질 않을까? 중학교 때 이미 한 것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미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별도로 다시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자, 하지만 정의된 식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 식에 따라 이와 같이 계산해 주면 됩니다.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에 대한 해석 능력 그리고 계산 능력을 함께 물어봤습니다. 다음은 A, B 두 반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여름방학 동안 읽은 책의 수를 책의 권수겠네요. 이것을 조사하여 나타낸 상대 도수 분포표이다. 상대 도수 분포표. 자, A반과 B반 전체 학생 수의 비는 5대 6. A반, B반 전체 학생 수의 비는 5대 6이라고 했어요. 그럼 A반 학생 수를 5K명이라고 합시다. B반 학생 수를 6K명이다. 예, 그렇게 하면 학생 수가 5대 6으로 되었죠. 그죠? 자, 그리고 B 대 D, P 대 T의 비율이 얼마요? 예, 10대 9라고 했습니다. 이 B를 나타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것을 분수로 나타내면 T분의 P 이퀄 9분의 10이라는 것과 같은 뜻이죠. 자, 그때 뭘 물어봤는가 하면은 C분의 A의 값이 어떻게 됩니까? 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A가 뭐요? 이 학생 수요. C가 뭐? 이 학생 수요. 이 학생 수는 몇 명이니? 전체 6K명 중에서 B만큼이죠. 상대 도수가 그거잖아요. 여기 100을 곱하면 퍼센트가 되는 거. 오케이. A는요. 6K명 중에 B만큼이니까 이와 같이 되었고요. C는요. 5K명 중에 D만큼이기 때문에 나는 5K 곱하기 됐네. 자, 원리를 알고 나서 보면 이렇게 편하고 쉽죠. 그런데 좀 어려워서 아마 처음 본 학생들은 이게 뭐지? 라고 했을 거예요. 상대 도수의 뜻이 뭔가? 퍼센트, 비율이잖아. 자, 전체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거였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했더니요. K 약분되어 버리고 5분의 6에다가 T분의 B라고 하는 값이 9분의 10이었습니다. 자, 약분시키고 계산하면 얼마 나왔습니까? 예, 3분의 4라는 답을 구할 수 있었죠. 자, 알고 나서 보면은 이렇게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자, 무엇에 대한 문제? 상대 도수 분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직사각형 종이를 한 직선으로 자르면은 두 개의 다각형으로 나눠지고, 예, 그림을 보세요. 여기 직사각형 종이를 직선 하나로 나누면 위아래 또는 좌우 두 개의 다각형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 다각형의 모양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 쪽으로 나눠졌대요. 가위질 한번 하면은. 자, 그리고 만나는 두 직선을 긋게 되면 하나, 둘, 셋, 네 조각으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고 어떤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도록 하면 조각의 수를 가장 많이 만들 수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조각을 냈습니다. 그 다음 직선을 4개 그을 때도 어떤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고 평행한 것도 없도록 하면 가장 많은 조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대요. 4개를 물어봤을 때 이거 세어버리잖아요. 5개 물어보면 여기 선을 하나 더 그어서 세잖아요. 그래서 얄밉게도 죄송합니다. 6개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6개로 이 자를 때에 이 최대 몇 개로 조각을 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거는요, 제가 생활에 써먹을 수 있는 걸 얘기하면은, 네모난 피자라고 합시다. 사람 수에 따라 조각을 내야 돼. 크고 작고는 따지지 말자.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는 사람이 먼저 택하는 걸 하자. 그럼 사람 수만큼 잘라내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이걸 어떤 방식으로 풀이를 하면 되는가 하면은 다각형, 직사각형, 직선선에 대한 이해이고, 잘라냈을 때 조각난 수의 개수를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규칙을 발견하면 됩니다. 자, 직선 한 개를 그었을 때는 두 조각이었습니다. 세 개를 그었을 때는, 두 개 그었을 때는 최대 네 조각입니다. 세 개를 그었을 때 7조각이에요. 자, 4개 그었을 때 세어보십시오. 11조각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면 5개를 그었을 때 몇 조각이고 6개를 그었을 때 몇 조각인지 규칙을 발견하라는 뜻에서 제가 이런 문제를 냈어요. 규칙은요, 여러분이 규칙을 배운 게 중1 과정에서 뭐가 있어요? 표 배웠잖아. 함수라는 것도 간단한 1차함수, 비례, 반비 이런 것도 했잖아요. 그게 다 규칙이에요. 자, 그럼 볼까요? 어떻게 하면 되지? 수학에서 규칙은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됩니다. 얼마 더하면 됩니까? 2 더하면 4가 돼요. 왜? 2개 더 늘어났어요. 몇 개 더 늘어났니? 3개 더 늘어났습니다. 왜 3개 더 늘어났니? 한번 보세요. 새롭게 선을 긋을 때 새롭게 선을 하나 더 긋죠. 하나, 둘, 3개. 교점수보다 하나 더 많게 조각 나눴었잖아. 그 다음 몇 개 더하면 되니? 그러네. 4개를 더 더하면 되네. 그러면 규칙을 발견했는지요? 몇 개 조각이 더 생기겠습니까? 5개요. 몇 개 조각이 더 생기겠어요? 6개요. 예, 끝났습니다. 그럼 4 더해서 11이고 5 더해서 16이고 6 더해서 22개, 따라서 최대 22개의 다각형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규칙을 발견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직선을 그었을 때 어떤 세 점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고 어떤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도록 했을 때 가장 많은 조각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규칙 발견이었습니다.